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 첫눈이 내린 곳이 많았다고 하죠. 혹시 보셨습니까? 워낙 흩날리는 정도로 잠깐 내렸다 그쳐서요.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첫눈이라고 하면 언제 들어도 설레는 단어 같습니다. 한겨울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오늘도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들 가지고 왔고요. 부동산 가이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포커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하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송상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송상문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는요, 궁금하신 사항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 받을 거고요. 전화 주십시오.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또 하나의 번호요. 02545-7988번. 이쪽으로는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핫한 부동산 이슈를 좀 토대로 해서 시장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뜸한 가운데서도 매매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지역 바로 서울입니다. 이 흐름은 관망세가 점점 풀린다는 신호일까요? 아파트 시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거래는 점차 그 거래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호가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렇죠. 대표님,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일단은 거래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50% 이상 줄어든 것도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매매가는 또 수치를 보면 우리가 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래가 줄면서 매매가가 같이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또 거래가 많아진다면은 매매가 또 오르는 이런 비례하는 요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이 조사에 대한 거는 이 매매 가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조사가 사실상 실거래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연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실거래가가 지금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호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냐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실거래가 반영되지 않은 곳은 호가가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이 통계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표를 좀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의 어떤 시장인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우리 노란색은 재건축 시장입니다. 서울에. 또 이 파란색은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컸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하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거래 상승폭을 본다면 약 0.25%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는 많지 않지만 0.5% 정도 지금 상승한 양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사기관의 어떤 조사기관이지만 좀 조사 발표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통계 수치보다는 호가에 의한 반영이 좀 더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가격은 올랐지만 거래량을 좀 우리가 보면은 일단 8월 달 같은 경우 서울 지역의 전체 거래량 한 15,0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월 달 들면서 급격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약 한 8천여 건으로도 줄어들고 또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줄어서 지금 한 3천여 건, 3,600여 건이 지금 거래된 것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은 계속해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거래량과 이 가격의 지금 변동률이 비례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좀 비대칭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매도 매수가 지금 관망세로 지금 호가가 상승하고 지금 호가가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가 매물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그 규제 속에서 실질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보유를 통해서 몇 년 후에 또 상승 여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가의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뭐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강남 4구의 지금 가격 상승률이 지금 전반적인 평균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호가 자체가 높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상승률을 높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강남 4구를 4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수요층들이 꾸준히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강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변수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파리 대책의 후속 조치인 뭐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과 더 맞물려서 대출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시장의 어떤 그 변수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내년 이후의 시장도 우리가 또 예측해 봐야 되는 시점인데 결국 내년 이후의 시장은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관망세의 어떤 이런 분위기 속에 좀 지속이 되겠지만은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곧 발표가 되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또 규제가 또 시작이 되고 또 금리의 어떤 인상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서울시장은 좀 양극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중심권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더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중심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 또 어떤 이런 규제에 대한 어떤 적극적으로 반영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상승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서 결국 중심과 외곽의 양극화 현상으로 좀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현재 지금 관망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내년 시장까지 한번 예측을 해본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 드렸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서울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혹은 세미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고민 상담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일정 좀 체크해 드릴까요? 무료 세미나 열어두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시죠.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을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6번 문의해 주세요. 세미나는 물론이고요. 저희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 뵙고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 한번 볼까요? 예. 저희가 그 사당동 우성아파트 2단지요. 예. 보유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예. 현재 거주하고 네. 계신 건가요? 지금 저는 안 있고 예. 애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집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지역이 그렇게 상승률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나 또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문의하게 됐습니다. 저야 잘 좋습니다. 다른 곳 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도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고 생각드시는 거죠? 한번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사당동 우성 2단지.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어쨌든 뭐 실거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아드님이 예, 거주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 보유하셨네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인근 지역에 이제 서초라든가 이런 지역에 비하면 좀 가격 상승률이 조금 낮게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유도 분명히 어디 오른 지역과 좀 덜 오른 지역 또 아니면은 오르지 않은 곳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건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궁금하시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조금은 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과거처럼 이렇게 조금 상승폭이 작년, 재작년처럼 이 정도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고요.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나 가나요? 최근 뭐 알아보셨나요? 5천 정도 간다 그런 것 같아요. 네? 6억 5천? 6억대 중반, 뭐 6억대 후반, 뭐 이 정도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 정도가 됐는데 뭐 1년, 2년 전에 비해서는 뭐 상승폭이 좀 있었죠.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가격보다 뭐 한 10%, 뭐 조금 10%에서 15%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상의 상승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상승폭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하는 게 좋아요. 그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 잠재 터널이라든가 이런 어떤 호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시점이라 아마 내년 하반기나 뭐 이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쯤 돼서는 한번 매도 갈아타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결론 드립니다.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수역하고 사당 우성 2차 아파트 굉장히 뭐 가깝고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을 좀 지도를 제가 조금 넓게 보면 지금 가격이 오른 것도 실질적으로 이 서초권이라든가 이런 쪽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또 아시겠지만은 이 반포권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아주 가격이 센 지역에 인근에 위치한 사당동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문제는 요 그 사당로 이 이수역 이쪽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해서는 행정구역이 틀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뭐 교육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옆에 뭐 방배권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는 뭐 지금 뭐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남성역 주변에 있는 뭐 두산 이브라든가 또 사당 1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가격들이 굉장히 좀 세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입지 여건이 좋은 두산 이브도 지금 뭐 30평대가 한 뭐 9억 선을 좀 가고 있고 또 지금 1구역 그 사당 1구역이 재건축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공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한 9억대 정도 선을 지금 가고 있고 그 지금 우성 아파트하고는 가격 폭은 차이는 있지만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주변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이수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주변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강남권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당동 지역이 가격이 좀 오른 겁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거는 우성 2차 아파트가 지금 뭐 주변에 이수역까지 이 주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정비가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단독과 다세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시장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복잡하죠. 아무래도 좀 정돈된 느낌이 아니다 보니 실질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진 못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성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차가 좀 꽤 됐잖아요. 한 25년이 지금 훨씬 넘어갔죠. 지금이. 한 24년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연도가 좀 오래되고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 이제는 뭐 재건축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입지면이라든가 이수역에서 지금 현재 뭐 사당동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역하고는 제일 가깝고 사실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차. 예를 들어서 25년이 넘어가고 좀 이렇다면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또 이 재건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 일단은 이쪽에서 뭐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 사업을 한다고 해도 조금 걸림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변에 비해서는 가격이 약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할 수도 있는 거는 여건 자체 지역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 상승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변에 이 방배동 지역도 이 내방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 잠재터널 개통이라든가 이런 호재를 갖고 그리고 또 여기 뭐 5구역이라든가 뭐 옆에 6구역 이런 뭐 7구역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방배동도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호재를 같이 받은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다만 1,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재건축에 대한 어떤 지분 사업성을 또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층 단지가 재건축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이런 어떤 상황들을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장기터널 개통이 앞으로 뭐 한 내후년 뭐 초반 정도 되니까 조금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 안에까지는 하락 여건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더 기대치가 있어서 상승 여건은 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그 시점이 돼서 한번 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갈아타는 것도 한번 그 시점에서 한 1, 2년 후 정도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자, 들었어요. 판단 내리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당동 다녀와 봤고요. 다음 분도 만나러 갈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시청자님은 어느 곳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그 광교에 있는 그 상현역에 있는 상록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 향후 어떤가요? 상록 자이 아파트. 네. 예, 예. 광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뭐 어디 거주하세요? 네. 실제 저 분양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매수를 하셨나요? 매수했어요. 아, 그러세요? 살기 좋잖아요. 네. 살기 좋고 지금 현재 뭐 시세는 대략 어느 정도 가시는지 아시나요? 네. 얼마 정도 가요? 한 6억 5천에서 7억이요. 6억 5천에서 7억 정도. 예.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오르긴 했지만 또 네. 이 지역에서는 또 기대치도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뭐 네.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더 추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합 양상은 계속 좀 강보합세로 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가격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결론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여기 계속 거주하시면 뭐 특별히 뭐 무슨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지 그냥 살고 있는 아파트니까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리고요, 한 3억 정도에 네. 한 상가 같은 거 수도권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있거든요. 상가요. 네, 3억 정도에. 네, 일단 자이 아파트 좀 설명드리고 그거 마저 네. 설명드릴게요. 일단 네.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상록자이가 지금 이 상현역 역세권으로 지금 굉장히 네. 좋아요. 그 역세권 아파트고 그래서 지금 이쪽 그 수지 쪽 또 광교 쪽으로 내려가면서 동천역도 있고 뭐 수지구청역도 있고 실질적으로 신분당선에 대한 어떤 이 그 혜택. 신분당선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잖아요. 상현역이 없어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절대적인 입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가격이 좀 상승이 좀 어렵다고 보는 건 뭐냐면 물론 이 광교 상록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지 쪽이잖아요. 그럼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지 쪽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대형 평수도 많고 그런 아파트하고 물론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조금 뭐 평당가액이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데 내 아파트만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나만 평당가액이 뭐 2,500만 원, 3,000만 원 가고 이런 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공급량에서 조금 뭐 발목을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물론 거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조금 인근 지역과 위에 판교라든가 아래쪽 광교 뭐 이런 밑에 쪽하고 또 시세 균형선은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상현역이라든가 또 아래쪽에 뭐 광교 중앙역이라든가 뭐 이런 역 쪽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신분당선하고 붙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신축 아파트들은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교 중앙역 주변으로 해서 아직 도청도 들어와야 되고요. 뭐 또 오른쪽으로 뭐 검찰청 뭐 이런 법원 이런 것들도 와야 되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광교는 아직도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좀 강한 세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가 투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 세미나 때 한번 오시면 상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가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서울이 어떻다, 뭐 지방이 어떻다, 경기도가 어떻다 이런 거 아니고요. 상가는 아파트 가격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가는 일단 고립 지역이 좋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무 중심 상업지하고 가깝게 있는데 아니면 번화가 쪽에 같이 인근에 붙어 있는 이런 상가보다는 조금 고립돼 있고 이런 상가들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좀 낮지만은 그런 게 상가 가치가 좀 높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상 제가 시간 관계상 오래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한번 이런 상가에 대한 걸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네, 문자나 좀 주세요,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는 문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저희 사연 접수받고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 꼽아서 열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4451번님, 송파구 가락동에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임대 주고 있습니다. 지은 지 10년 정도 된 주택인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투자 용도로 이제 가지고 계신 거죠. 어때요? 가락동에 다세대주택. 구체적인 뭐 번지는 나오지 않아요. 예, 번질 수가 없어서 그런데 가락동이라 하면 일단 송파 지역 자체는 일단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업무 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가락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물론 윗부분에 뭐 석촌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잠실동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방이동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위치는 분명히 틀리지만 나름대로 지역 내 수요층들은 굉장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평수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해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뭐 10년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아파트하고 달리 이런 단독 다세대 이런 종목들은 노후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같이 아파트는 한 10년 정도 돼도 이렇게 뭐 아주 노후화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단독 다세대 이런 정도는 좀 이렇게 오래된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축으로 좀 투자를 하고 또 신축이 한 5년 정도 이런 어떤 시점에서는 한번 또 변화를 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는 괜찮고요. 일단 연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입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저희에게 더 알려주신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조금은 아쉽고요. 세미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일정 다시 한번 챙겨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보겠습니다. 송상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고요.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뭐 세미나 워낙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시니까요. 대표님 어떤 얘기도 주로 나누시는지 좀 간단하게 일단은 말씀 세미나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었지만 예측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측 못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지만 예측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바로 2, 3년 전에 어떤 전반적인 공급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공급이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어떤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또 이렇게 변화됐던 시간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경험하고 이런 어떤 변화 시기에 움직였던 이런 부분을 세미나 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를 좀 한번 꿰뚫어 볼 수 있고 또 짚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쏙쏙 뽑아가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SNK 자산관리 송상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 저희 살피러 가겠습니다. 오늘 양팔석 대표 정영근 이사 함께할 거고요. 어서 오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실시간으로 저희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진행합니다. 전화 주세요. 02-2077-6355번으로 지금부터는 2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되고요. 저희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을게요. 양팔석 대표님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하셨어요?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 중심이죠.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래 가치가 너나 없이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서울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심, 그러면서도 앞으로 계속적인 철도망 구축이 예정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서울의 중심 용산입니다. 이 용산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용문동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문동 잠시 뒤에 저희 한번 열어볼게요. 정영근 이사께서 두 건 준비하셨습니다. 이사님 어느 언니입니까?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께 따뜻한 물건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 역에서 가깝고요.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는 어떤 땅입니까? 바로 상업 인프라를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용지겠죠. 하지만 이런 그 주택의 희소성으로 멀리 갈 수 있는 수익형 물건입니다. 역과의 도보거리, 1분 거리로 굉장히 단거리로 초역세권, 상업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 1, 2인 가구를 타겟층으로 한 수익형 물건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을지로입니다. 을지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다시 세운 프로젝트, 도심재생 유리 사업의 트렌드, 4차 산업의 핵심 거점, 중구에 있는 을지로 라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깝게 또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은 동대문 패션타운까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 플러스 안정감, 수익률 모든 면 완벽히 갖추고 있는 중구의 물건과 두 번째 준비 지역은 바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바로 서울 자치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개발이 이제 또 2차적으로 진행 중이죠. 롯데타워 완공되면서 주변 지역 일대 상업 인프라가 확실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자체도 상업지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활용이 가능하면서 그리고 롯데타워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롯데타워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하단에 그리고 상단에 있는 재건축까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차익분 여러분 생각하시면 전세 놓고 투자하시면 향후 지하철 9호선 뚫리고 나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송파구 방이동 오피스텔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3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특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구 물건 먼저 열어볼게요. 서울시 중구 을지로 유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연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47.94제곱미터, 10층 건물 가운데 10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9,7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700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1분 거리입니다. 대충 지역이 어딘지 좀 감이 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세요. 네,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중심으로 했던 수익형 물건들은 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광희동 지역이 있었을 텐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동대문 패션타운 있죠? 여기에 20만 명의 수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을지로 라인으로 가게 되면 세운상가 그 플러스해서 방산시장이라던가 광장시장까지 이어지는 이 상업 라인의 종사자 수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 면에서 서울 여타 지역에서 가장 공실률이 낮기로 유명한 지역이면서 그리고 월세, 역과 가까우면 월세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놨다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우상향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점, 동대문 패션타운에 있는 세입자들의 수요를 꼭 맞춘 그런 물건이라는 점과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3가지 노선을 지납니다. 교통 노선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좀만 옆으로 가시게 되면 6호선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개의 역세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지역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상단에 있는 청계천과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 DDP도 가깝기 때문에 문화공원 지역도 굉장히 많이 침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1, 2인 가구들에게 인기가 맹점인 그런 미래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큰 호재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세 수익률만 보고 투자해도 좋지만 미래 가치까지 같이 가는 향후 이따가 제가 개발 호재를 설명드리겠지만 미래 가치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가 차익 플러스해서 월세 수익률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보기 드문 그런 상업지 물건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호재를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점을 미뤄서 이게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여러 개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안정성부터 얘기를 하자면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 패션타운에 있는 20만 명 수요가 끊이질 않고 있죠. 여기는 공실률 제로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금형 부동산으로 활용하기 안성맞춤이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에 들어서는 희소성이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기로 끌고 가더라도 꾸준한 월세와 동시에 매매 차익까지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차익을 거두려면 어떤 점들이 있어야 되죠? 교통 더 좋아져야 될 거고 그리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겠죠? 여긴 2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다시세운 프로젝트죠. 을지로 라인의 1km 구간을 지금 원래는 재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바뀌었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도심 재생에서 리모델링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는 모든 유통단지가 다 모였기 때문에 여기 4차 산업의 거점, 젊은 그 벤처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가 나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후 10년간 자금과 그리고 자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인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인구 플러스해서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 젊은 층들,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형 물건들 여기는 상업지가 많죠. 상업지가 7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건물, 역과 가까운 건물은 앞으로 중장기로 갔을 때도 계속적인 희소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매가 차익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2번째로는 바로 동대문 패션타운입니다. 바로 본 물건 바로 뒤가 훈련원 공원과 그리고 국립의료원 자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 잡혀 있죠. 여기는 우리 동대문 패션타운의 디자인 벤처로 개발될 예정이었는데 용적률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만 잡혀 있는 단계지만 차후에 이곳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동대문 패션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류의 40%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디자인 벤처 기업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젊은 수요와 그리고 매가 차익 거둘 수 있다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변에 뉴타운 형성과 더불어서 신당 8구역 등과 같은 재개발까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 노후된 건물들이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는 지역의 그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단기간적으로 보시더라도 큰 변화가 있을 지역이 바로 이곳 중구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건물 궁금해요. 내년도에 지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질지 설명 주세요. 네, 일단은 내년 하반기 정도나 완공이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막 들어가는 건물인데 10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그중에 4개 층이 다세대죠. 다세대 중에서도 10층 로얄층 오늘 첫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시는 분이 좋은 층양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안에는 빌트인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까지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1인 가구 특히나 여기 젊은 층들은 또 자본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로 공용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대를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되나요? 네, 매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3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2억 9,700이고요. 전세가 예상을 해봤을 때 2억 6, 7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2, 3천 투자금으로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2천 보증금에 월 100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따지면 6에서 7%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면서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께 적합한 물건이다. 매가는 지금 현재는 2억 9,700이지만 충분히 3억 중반대 이상까지는 단기간에 갈 수 있는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은 선구안으로 보시고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지로 유가 다녀왔습니다. 화면 통해서 이 다세대 주택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전화를 주세요. 더 상세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2077-6355번 열어놓고 있거든요.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이번엔 용산구로 떠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인데요. 2017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1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용산구 많이 짚어드리죠. 그만큼 핫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 지역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주세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용산은 너나 없이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실제 저렴한 또 4개 딱 합당한 그런 물건들이 쉽게 잡히지 않는 곳이 바로 또 용산이기도 하죠. 요 근래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본사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용산이 다시 한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주변 지역들은 용산은 시간이 갈수록 집값 땅값들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효창공원암역이 바로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했는데 이 주변 지역은 용문동이라서 용문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다른 지역은 구릉지가 좀 있고 한데 여기는 평지입니다. 공동역까지가 걸어서 약 한 8분, 9분. 그다음에 국제 업무 단지로 일컬어지는 바로 코레일의 마지막 남은 서울 공작청 부지의 개발 이슈가 있는 곳이 걸어서 약 한 5, 6분.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캠프킴 미군 기지가 걸어서 약 한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주변 지역이 탄탄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내다보자고요. 지금도 굉장히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이 대기 중입니까? 용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개발 호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입이 닳도록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2030 서울플랜의 3도심 7광역 중심. 바로 2030 서울플랜이 뭐죠? 2030년까지의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심축에는 바로 이곳 용산의 가치가 더욱 부각이 된다는 것과요. 전철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남역에 물론 가까운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7개권역으로 이루어지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은 현재 용산의 가치와 여의도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죠. 바로 7개권역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3권역이 개발의 중심축이다. 바로 용산이 바로 그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아직까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만은 용산국제업무단지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런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이제 곧 재추진이 진행이 되게 될 때 여기서 걸어서 약 한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럼 이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소송 진행이 중이다 보니까 더 이상 땅값이 오르지 않고 사람들의 거래가 한산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뿐만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지어라.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용적률을 그대로 가지되 어떤 형태가 되든 마음대로 지으라는 것이 바로 입지규제 최소지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1호로 지정이 돼 있는 캠프킴 미군 기지가 걸어서 약 한 15분, 10여 분 정도. 뿐만 아닙니다. 신분당선이 어디까지 오죠? 현재까지는 신사역까지 오게 되는데 바로 용산역까지 이어질 때 철도망의 구축, GTX A 노선의 용산 관통 뿐만 아니라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후광역과 더불어 여러 가지 호텔 개장 이런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거고요. 그런 초대형 국책 사업인 용산 민족공원까지 전부 정말 제가 숨가쁘게 달려와도 그것을 다 못 뚫을 만큼 그 가치가 증대되는 곳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기대감 갖고 물건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준공이 이미 완료됐단 말이죠. 어떻게 지어졌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설명 좀 주세요. 저는 그냥 두 말 하지 않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왜? 이미 준공이 돼 있으니까요. 8월에 준공이 돼 있는데 여기는 원룸 주택입니다. 그러면 원룸들은 요즘 투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시들한 인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저렴한 가치 일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2016년 6월 27일부로, 2013년 6월 27일부로요. 바로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원룸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3년, 4년이 지났고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팔게 되는 앞으로 4, 5년 뒤가 될 때는 원룸의 희소성은 아마도 굉장히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3룸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IMF 이후에 대형 평형 중심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또 인구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소인 가구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원룸 주택에 저는 한번 관심을 가지면은 실제로 투룸, 쓰리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는데요. 여기는 5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5층 중에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방 한 개에 별도로 욕실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옵션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용문동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 점검 들어가고 있는데요. 실거주나 투자 양쪽으로도 괜찮나요? 매매 가격 분석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매매가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투룸 주택과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저렴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 원. 그렇게 되면 얼마 투자죠? 바로 3천만 원으로 높은 미래 가치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바로 용산입니다. 월세 당연히 가능하죠. 보증금 1,000만 원 내지 2천만 원에 월 65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로 투자 시에는 5,500만 원 정도인데요. 대출이자 전부 빼고 약 4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데요. 이런 가치 이전에 현재의 대지 지분 비교해보고 또 원가 개념을 도입을 해보면은 굉장히 저렴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가보셔서 확인을 하시면 또 쉽게 와닿겠지만 또 움직이실 때 유의할 사항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것 좀 챙겨볼까요? 부동산은 미래 가치입니다. 현재 가격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얼마가 가느냐가 더 중요하죠. 자, 그런 측면에서의 많은 이슈가 있는 것이 바로 용산이고요.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용산 안의 용문동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두 번째 물건 저희 용문동 다녀왔습니다. 이 정보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하나 남겨놓고 있네요. 미스터 역세권 정영근 이사와 함께 할 텐데요. 두 번째 물건 화면 통해서 세 번째 물건이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겠습니다. 오피스텔이고요. 9호선 신방이역이 개통이 되면 걸어서 1분 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가격이 3억 2,1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1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이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사님, 이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가장 기대되는 것은 9호선 3단계죠. 바로 내년 하반기면 9호선 3단계가 개통이 되고 이곳에 신방위역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본 물건은 8호선 몽촌토성역과의 도보 2분 정도 거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10월이 되면은 또 9호선까지 뚫리죠. 그렇게 되면은 본 물건지에서 바로 1분, 그러니까 30초 정도의 거리로 바로 9호선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굉장히 천혜의 입지인 게 일단은 상업지 내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방위 상권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롯데타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직 입주동이 입주를 안 했죠. 업무동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입주를 충분히 다 하게 되면 종사자가 2만 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물건들은 하단에 있는 뭐 삼전동이라든가 석천동, 송파동 쪽에 있는데 본 물건지가 가장 가깝습니다. 바로 롯데타워와 걸어서 5, 6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전방에 있는 수익형 건물이다. 1, 2인 가구의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바로 우측에 뭐가 있죠?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공원을 가려면 올림픽공원 5호선역 그리고 9호선이 급행역이 쓰긴 할 텐데 이쪽보다는 여긴 상권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위역 쪽에 상권이 많이 몰리고 유동인구가 많이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올림픽공원과 상권이 결합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 쪽에서 보시게 되면 신논현역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없다가 생기면서 폭발적인 집가 상승을 맛봤던 지역인데 이 자리도 그런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역세권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상단에 아파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파크리오 8,000세대, 또 하단에 이제 그 올해 말부터 만세대 헬리오시티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구들의 합일체 지역이 바로 롯데타워, 바로 잠실역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가까운 상업지에 존재한 9호선 역세권 물건이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학군 탄탄하죠. 그리고 한강과 석촌호수 가깝죠.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그리고 타워에 있는 상업 인프라 모두 활용이 가능하니까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물건이라는 점.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이 물건은 그런 천연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개발 호재 보죠. 뭐 일단은 뭐 교통적인 호재가 제일 크겠어요. 네, 아무래도 서울은 근대화가 끝난 도심이기 때문에 교통 하나에 큰 가치가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본 지역의 가장 기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9선 3단계인데 일단은 16년에서 지금 연기가 돼서 18년 3월이었다가 지금 10월 달로 또 연기가 됐죠. 바로 내년 하반기쯤이면 본 물건의 완공 시기와도 거의 비슷하게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전세가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작은 비용으로 큰 효용 가치, 개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9호선 3단계가 개통이 되면 이곳은 올림픽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상업지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탈바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와도 또 한 번에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가까운 그 파급 효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와 운동장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마이스 산업단지와 그리고 자연과 그 친화된 업무 지역 컨벤션 센터로 또 개발이 탈바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실에 있는 이 지역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또 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점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5단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 50층 이상으로 3개동 허가가 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재건축 시장의 가격이 강남보다 더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확정이 됐죠. 미성 크로바타운 같은 경우에도 2,300, 롯데가 수주를 맡았습니다. 이곳은 완벽히 롯데타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타워, 그리고 롯데타운 2,300세대. 그리고 뭐가 있죠? 장미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또 재건축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송파 한양까지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보셔도 계속적인 재건축 수요로 인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높은 매매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헬리오시티 뿐만 아니라 밑에 하단에 있는 문정법조타운이 이제 입주가 시작됐죠. 입주가 다 끝나게 되면은 어디로 갈까요? 모든 상업시설 완벽히 갖춰진 데는 잠실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방이 상권이고요. 이곳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 바로 내년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충분한 매가 차익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질까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방이동 오피스텔 점검 드리고 있고요. 내년 여름쯤 준공 완료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지어집니까? 네, 일단은 완벽히 갖춰지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층으로 되어 지어지고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과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1, 2인 가구의 선호층이 두텁게 쌓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주변에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장이 약 8군데 정도 되는데 투룸으로 된 이런 형태의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거의 다 커봐야 8평, 9평 간신히 되는 그런 것들밖에 없고요. 본 물건은 실사용 면적이 12평이 조금 넘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 다른 기타 경쟁 매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면서 희소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풀옵션으로 또 제공이 됩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또 향이 도로가입니다. 도로 향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또한 상당히 뛰어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가격 궁금한데요. 매매 가격 살펴주십시오.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매가죠. 자리 이렇게 엄청 좋은데 매가는 당연히 비쌀 거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 빌라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3억 2,100. 그리고 여러분들 임대사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4.6% 취등록세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도 85% 감면 받으시면 일반 다세대 취등록세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당연히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세가 약 2억 7천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약 5천 정도의 투자금이 자금이 소요가 될 거고 월세 받으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2, 3천 보증금에 월 12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약 6%
그 정도 괜찮은 수익률로 나오겠네요. 역과 가깝기 때문에 가는 제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내년 하반기 완공되고 개통에 맞물려서 보기 때문에 충분히 4억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싶고요. 향후에 상업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를 오피스텔지라고 만든 용지인가요? 상업지가? 절대 아니죠. 어느 정도 지어지면 더 이상 현장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8군데 정도 제가 말씀드렸죠. 더 이상 늘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땅값이 더 높이 쳐줘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점검 드렸고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세미나 일정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대기 중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챙겨드릴 거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신노년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5번으로 문의 받겠습니다. 오늘 살펴드린 물건에 대한 정보도요. 여기로 전화 주세요. 2077-6355번.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셔도 좋고요.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